자, 두 번째로 찾아온 대학교는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아까 봤던 중앙대학교보다는 솔직히 대학 레벨이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6개 대학을 다 높일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이 친구는 N수생 재수를 한 상태에서 인천대를 갔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동국대 이상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동국대가 더 억울한 성적이긴 해요. 그런데 최대 라인으로 저는 생각한 게 건국대예요. 그리고 건국대는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광진구 능동로, 이거 화양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친구들이 뭐 화양리에 술 먹으러 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중위권 대학교입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좋아졌죠. 솔직히 10개 대학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건대가 10년 동안에 등급 점수가 급상승한 학교예요. 솔직히 옛날에 건국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제가 맨날 뭐라 그랬냐면, 야, 우유 좀 갖고 와봐. 그 건국우유 있잖아요. 이 학교가 축산학과 이런 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동물에 관련된 학과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래서 맨날 뭐 우유 갖고 와봐 그러고 막 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건국대학교 그렇게 놀리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걷다가 건대 가면 이렇게 호수가 하나 크게 있는데, 그 호수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커요. 거기 안에 웬만한 대학교 다 빠질걸요. 그 정도로 학교 규모도 되게 크고, 지금 대학교 레벨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아닐까. 전교 라인 아이들이 가긴 좀 억울하겠지만 반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뭐 그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딱 좋은 대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고요. 입학 평균 등급은 2.5에서 3.1등급인데요. 아,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뭐 자기 추천이나 이거 교과백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떤 학교인지. 자, 제가 찾아온 전형은 수시 전형 전형으로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죄송해요. 미쳤나 봐요.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미쳤나 봐요. 이게 아침이라서 이래. 졸려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자, 보세요. 수시 전형은요, 교과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써온 겁니다. 학생부 100%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교과 가지고만 가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수능에 대한 공부는 지금 하지 않는 상태고 입학사정관만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집어넣기가 힘들고요. 작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2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았어요. 이상해. 신방과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신방과가 원래 인기가 많긴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거의 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행정보다, 그러니까 동물생명 막 이런 애들, 축산 걔네보다 높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과 1.24 정도 등급이니까 되게 높죠. 거의 정규 라인 중에 상정규 라인 아이들이 간 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요. 문과대학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원 40명 뽑는데 자기 추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전형인 자기 추천 전형이 11명 정도를 뽑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지금 KU, 건국대학교, 이 KU 줄임말이겠죠. 건국 유니버시티.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이라서 너 한번 추천해봐 이겁니다. 너 네 자랑 한번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1명을 뽑는, 우리는 추천 전형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학생부 전형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첫 번째 수능 최저도 있고요. 거기다가 내신도 안 돼요, 얘가. 우리가 다 골라내가지고 계산기 다 때려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자기 추천 전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서류가 1000점이에요.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소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과 들어갑니다. 이 생기부 안에 교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고, 뭐 전공 수학 영역과 인성평가인데, 이 전공 수학 영역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걷다가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전공 수학 영역이란 게 뭐냐면 네가 우리 학교 들어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그거를 잘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학교 들어오는데 C스토리 잘 만들었니? 라고 하는 거랑 전 똑같다고 봐요. 이건 뭐 입학사정 관 사람들이랑 얘기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공 수학 영역이란 건 뭐냐면 이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교과가 들어가겠죠.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수학도 좀 할 줄 알고 국어도 좀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면 저는 뭐 동아리나 이런 비교과 쪽에서도 C스토리가 얼마큼 잘 돼 있니? 이런 것도 보지 않을까요? 전 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꿈을 뚜렷하게 갖고 그거에 대한 투지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라인을 쭉 파고 온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학교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입학사정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스토리예요. 그리고 인성평가 뭐 이건 뭐 봉사 시간이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3배수를 뽑습니다. 저는 이거 3배수는 100% 들어가요. 이 친구가 3배수에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돼요. 자소서를 미친 듯이 우리가 지랄만 안 떨어놓으면은 근데 지랄 안 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배수 안에는 100%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면접을 준비를 잘해서 가야겠죠. 면접은 개별 면접을 보고요. 서류를 검증하는 면접을 봅니다. 이 서류 검증 면접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를 물어보겠다는 건데 이거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보는 방식에 대한 방송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공 수학 영역이나 인성평가. 이 전공 수학 영역이 그런 거예요. 아마 이 친구는 뭐 기자단이나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빌 기자단이나 무슨 인천 기자단 이런 거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분명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면접을 좀 준비를 해가면 되고요. 이겁니다. 면접 날짜가 10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중앙대학교가 아까 보셨지만 24, 25입니다. 그래서 면접 날짜가 겹칠 수가 있어요. 면접 날짜가 겹치게 되면 두 학교가 되게 애매모호해져요. 어딜 가야 될지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당연히 중앙대 가겠지만 솔직히 건대는 지금 6개 대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받쳐서 가는 학교란 말이에요. 좀 받쳐서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렇다고 안 가자니 나 중앙대랑 좀 그래요. 그래서 중앙대랑 건대랑 두 개를 두고 파악했을 때 중앙대는 이 친구가 다른 전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마 탐구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 날짜가 들어가지 않는 중앙대를 선택한 거고 건국대학교의 면접 날짜를 10월 25일로 맞춘 거고요. 되게 일찍 보죠, 면접을. 수능 보기 전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면접은 뭐 그렇게 아직 늦은 건 아니죠. 지금 6월 달이니까 이건 뭐 8월 달부터 시작해도 안 늦고요. 이거 9월 달에 해도 돼요. 아니다. 8월 달엔 해야겠다. 10월 중순이니까. 8월 달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왕창 준비시켜 갖고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면접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면접은 솔직히 복불복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4가지에서 5가지 물어본다면 3가지는 솔직히 예측이 좀 가능해요. 이 3가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1가지에서 2가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게 아는 거 물어보는지 모르는 게 하여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가 나눠지죠. 사랑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되죠. 그래서 서류도 잘 돼 있고 거기다 내신도 남아요. 이 친구는 1.86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월 25일 이 면접 날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수시 짜실 때 논술 뭐 시험 보는 날짜나 면접 보는 날짜나 이런 것들 다 안 겹치게 6개 잘 짜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리고 그건 학생들이 해야지. 너네들이 해야지. 어머님 괴롭히지 마. 자, 그러면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면요. 똑같습니다. 아까 중앙대학교랑 1, 2, 3학년 2, 4, 4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2학기까지 반영되지만 우리 현역 아이들은 1학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까랑 똑같네요. 그리고 내신 등급 비율이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특목고 때문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학교 내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표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가 거의 뭐 0.1점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아닌가? 맞나? 9.99 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영이 없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7등급부터는 놓지 말라네요. 그죠? 7등급부터는 놓지 말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집어넣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6등급이 도전해 볼 만은 해요. 뭐만 잘 돼 있으면, 비교과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으면.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등급 밑으로는 놓지 마세요. 여태까지 건대 뭐 이렇게 발표난 거 보면 5등급짜리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4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 사이인데 1등급 넣겠습니까? 누가? 1등급은 잘 안 넣어요. 저같이 미친놈이나 1.86 갖고 지금 건대 찾고 있는 건데 얘가 재수생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2, 3, 4등급이 건국대학교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점수차가 그렇게 갭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논술도 비슷하겠지만 비교과를 얼마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 뒤집을 수 있고, 이거 환산 점수로 다 계산을 해봐도요 2, 3, 4등급 아이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자, 교과 전형 및 자기 추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 결과인데요. 뭐부터 볼까요? 교과 우수자부터 볼게요. 그냥. 자, 교과 우수자를 보시면은요, 이게 작년에 교과 우수자 애들이 들어간 성적대예요. 어머님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그냥 몇 개 과만 그냥 골라왔습니다. 다 골라올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걷다 올려놓을게요.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그 입시 정보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3대 1 정도가 됐고요. 모집 인원이 5명. 이거 보세요. 보세요. 얼마 안 뽑죠. 그러니까 교과백은 얼마 안 뽑는다니까요. 그나마 상경대학교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이거 그거예요. 과가 아니고요. 하나의 전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뽑겠죠. 여기는 당연히. 그런데 5명, 4명 왜 이렇게 뽑냐면 학교는 학교 내신은 그 대학교는 학교 내신은 믿지 않습니다. 어머님 같으면 특목고 4등급 뽑으시겠어요? 저 시골 1등급 뽑겠어요? 그건 참 고민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저 같으면 특목고 뽑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등급 대 초반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1.6이었고요. 최저가 1.84까지 내려갔네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았다고. 이상하게 신방과가 인기가 많네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1.2도 이거 거의 뭐 완전 개정규 라인이죠, 이 정도면. 걷다가 수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이건 문 닫고 들어가니 얼마 기뻤을까요? 2.2등급인데 2.2등급은 넣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거였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얘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작년에 애들이, 수학과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갖고 대거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최저를 맞춰낸 거야. 그래서 쫙 올라와. 그렇게밖에는 분석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 2등급 아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아마 기적적으로 들어간 아이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수학과가 2등급이래. 우리 2등급이에요. 그리고 수학과 집어넣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경대학교도 1.8, 1.8, 1.18. 오, 갑자기 빨간색으로 갈까요? 자, 수의학과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건대에서 제일 좋은 과죠. 수의학과. 경쟁률도 23이고요. 5명 뽑다 보니까 끝 1.1. 정규 뭐 1, 2등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학과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잡으세요. 지금 봤던 게 뭐냐면요, 교과백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백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는 데다가 그나마 이게 6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1.8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솔직히 쫙쫙쫙쫙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건대 집어넣는 아이들을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어머님? 이 건대에 집어넣는 애들이 어디다 집어넣냐면 서강대 성균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대 집어넣고 경희대 넣고 외대 넣고 하면서 맨 밑에다 받치는 학교가 건대 거라고요. 아니면은 뭐 중앙대부터 시작한 아이가 건대 중앙에 걸렀다가 밑으로 뭐 동대나 단대로 내려갈 거라고요, 분명. 그러니까 걷다가 중앙대 집어넣는 애는 동대 단대 집어넣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건대가 딱 가운데 껴 있어서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이 중앙에 딱 꽂혀 있거든요, 얘네가.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뭐 그냥 요거 좀 써놓을게요. 요거 대략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요, 한 1.6이라고 볼게요. 수의과 빼고요, 한 1.6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죠, 바보짓 했네요. 자, 아까 1.6이죠. 이거 누르면 다 날아가는 거 몰랐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좀 더 줄여서 갖고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추천에 대한 결과인데요.
자, 국어국문과는 2.70이고요. 최저가 4.41까지 내려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경대학교 5등급 애들도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는 뭐가 없냐면 최저가 없어요, 어머님. 이건 최저 때문에 이렇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만큼 비교과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비교과가 잘 돼 있고 면접을 잘 본 거예요. 특목고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좀 그래요, 난. 건대에 특목고가 누울까요? 누긴 누겠죠. 근데 막 스펙 잘 돼 있는 아이가 건대 누울까요? 아, 잘 모르겠어요. 특목고를 나왔는데 우리 아이가 건대 가겠다 그러면 난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컨설팅 한다라면. 왜? 아우, 특목고 아이들은 좀 좋은 데 가야죠, 걔네들이. 걔네들 밑으로 좀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일반 고등학교 애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선. 그러다 보니까 이 4등급이나 이 5등급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비교과를 일반 고등학교에서 잘 만들고 면접을 진짜 잘 준비를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기소개서도 잘 썼겠지만요. 그리고 보통은 평균은 2등급에서 다 2등급대예요. 2등급이 평균인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뭐 수학과 같은 경우는 1.94에서 2.38로 잘렸지만 보통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2.24에서 3등급까지 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과백에 1.6이나 1.2나 막 이런 거보다 훨씬 낫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내신 보여드렸잖아요. 표. 그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점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히 비교과가 잘 돼 있고 면접을 잘 보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자기 추천은. 그러니까 내신이 3, 4등급 정도 되는 아이가 뭐 이런 거죠. 만일 뭐 시스토리만 좀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면접 준비만 된다라면 도전은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이 건대. 건국, KU, 유니버시티 뭐 자기 추천 전형이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너무 쫄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요 3등급인데요. 건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죠? 누세요. 뭐 갖고 대신 비교과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건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생기부를 보면은 솔직히 저희는 보여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그래서 뭐 지금 컨쇼 저희 컨설팅 신청 되게 많이 해주세요. 되게 감사하긴 한데 저희 말씀드렸죠. 컨설팅 신청 인원 있습니다. 인원 저희 어느 순간에 딱 잘리면 공지 뜰 거예요. 더 이상 신청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등급 라인 아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특히 건국대학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 솔직히 4등급이랑 5등급은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3등급 정도가 되는데 3등급 아이가 2등급 정도의 생기부를 갖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면접에서 뒤집으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아까 1.6이랑 두 번째 인원도 많이 뽑아요. 생각보다 인원도 교과 100보다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이가 2, 3등급인데 조금 성적표나 이런 생기부 라인이 좀 잘 돼 있다는 것 같다. 이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학생 우리 L군 건국대학교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한 90%? 거의 뭐 한 95%? 아까 중앙대학교가 85%에서 90%라면 건대는 90%에서 한 95%? 100%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게 정시방송이면 100%를 막 던지겠는데 수시는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분석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긴 진짜 어려워요. 교과백이 아닌 이상. 그래서 한 뭐 90%에서 95%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약속드렸듯이 6개 대학교 어떻게 짰냐면요. 6개 대학교 이 친구 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 과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짰고요. 6개 대학교 어떤 라인을 짰냐면요. 저는요. 제일 높게 지금 잡은 학교가 한양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 밑으로 중앙대학교 잡아놨고요. 근데 이 두 개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런 전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밑으로 잡아 놓은 게 건국대학교를 잡아 놨고요. 그 밑으로 동국대학교를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아직 안 잡았어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아마 외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다 이거 입학 사정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디를 할지. 그런데
지금 요렇게 5개가 짜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 대학교를 짜실 때는 상, 중, 하로 짜시는 거고요. 이거 상중하 뭘로 나눠요? 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하셔갖고 대학교 라인 짜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교 6월 성적표에서 9월 성적표 넘어가시잖아요.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 이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6월 모의고사를 봐왔는데 라인이 동국대학교였어요. 6월 모의고사 라인이 어디였냐면 동국대학교라고 볼게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머 얘가 미친 듯이 잘 봐와가지고 중앙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세요. 이 위로 가면 되겠네.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 놓고 준비를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2-3개만 더 준비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6개를 다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교 라인을 짜 놓고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중앙대, 동국대에서 중앙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지에 대해서 뭐 논술을 계속 갈지 적성을 준비를 해야 할지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하여튼 뭐 어차피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짜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짜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성균관대학교나 이런 데 안 집어넣냐면 뭐 최저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만일 수시 발표가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학사정관 잘 안 눌라 그래요. 수능 못 보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입학사정관이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발표 난다는 건 대학교에서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안 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컨쇼 방송 보면 성균관대학교 만점자 합격한 거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은 뽑아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되게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 수능을 그렇게 잘 봐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는 거는 발표 날짜도 조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좀 발표 나는 학교들로 좀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국대학교 합격률은 뭐 90에서 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진짜 냉정하게 정말 이거 가장 냉정해지셔야 돼요. 현실감을 갖고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올라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막 확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거에 맞추셔야 돼요.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겠지만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표 잘 분석하시고요. 대학 라인 잘 짜셔갖고 좋은 대학교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컨쇼 방송 이제 시작됐어요. 저희 수시 방송이.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과 학생을 제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과 학생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문과 학생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과 문과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예고를 할게요. 저 서강대학교는 무조건 분석할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무조건 분석할 거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거 조금 부담되신다라면 저희 컨쇼팀에다가 컨쇼 방송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저희 지금 뭐 성적표나 생기부 같은 거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 좀 라인 괜찮게 형성되는 아이들은 뽑아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방송으로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컨설팅 신청에 방송 신청이라고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뽑히시게 되면 저희가 문자를 드려요. 방송이 나갈 거고 저희가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또 문자가 갑니다. 업데이트 됐다고. 그러니까 방송 우리 아이 한번 방송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컨설팅 신청에다가 방송 신청이라고 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컨쇼팀에서 좀 보고
많이 뽑히시게 되면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쇼 방송 중앙대랑 건국대학교 분석을 해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5일로 맞춘 거고요. 되게 일찍 보죠, 면접을. 수능 보기 전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면접은 뭐 그렇게 아직 늦은 건 아니죠. 지금 6월 달이니까 이건 뭐 8월 달부터 시작해도 안 늦고요. 이거 9월 달에 해도 돼요. 아니다, 8월 달엔 해야겠다. 10월 중순이니까 8월 달부터 차근차근 하다가 9월에서 10월 넘어갈 때 왕창 준비시켜 갖고 보내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막 면접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면접은 솔직히 복불복이 있습니다. 뭘 물어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한 4가지에서 5가지 물어본다면 3가지는 솔직히 예측이 좀 가능해요. 이 3가지는 예측이 가능한데 1가지에서 2가지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복불복이에요. 이게 아는 거 물어보는지 모르는 게 하여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가 나눠지죠. 사랑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되죠. 그래서 서류도 잘 돼 있고 거기다 내신도 남아요. 이 친구는 1.86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월 25일 이 면접 날짜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수시 짜실 때 논술 뭐 시험 보는 날짜나 면접 보는 날짜나 이런 것들 다 안 겹치게 6개 잘 짜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리고 그건 학생들이 해야지, 너네들이 해야지. 어머님 괴롭히지 마. 자, 그러면 학생부가 반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면요, 똑같습니다. 아까 중앙대학교랑 1, 2, 3학년 2, 4, 4 들어가고요. 이 친구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2학기까지 반영되지만 우리 현역 아이들은 1학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아까랑 똑같네요. 그리고 내신 등급 비율이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 특목고 때문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학교 내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표에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가 거의 뭐 0.1점 차이 나잖아요. 그죠? 아닌가? 맞나? 9.99 이니까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영이 없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7등급부터는 놓지 말라네요. 그죠? 7등급부터는 놓지 말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집어넣어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6등급이 도전해 볼 만은 해요. 뭐만 잘 돼 있으면, 비교과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으면.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등급 밑으로는 놓지 마세요. 여태까지 건대 뭐 이렇게 발표난 거 보면 5등급짜리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4등급,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 사이인데 1등급 넣겠습니까, 누가? 1등급은 잘 안 넣어요. 저같이 미친놈이나 1.86 갖고 지금 건대 찾고 있는 건데 얘가 재수생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2, 3, 4등급이 건국대학교는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점수차가 그렇게 갭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과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논술도 비슷하겠지만 비교과를 얼마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6월 모의고사를 봐왔는데 라인이 동국대학교였어요. 6월 모의고사 라인이 어디였냐면 동국대학교라고 볼게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머, 얘가 미친듯이 잘 봐와가지고 중앙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세요. 이 위로 가면 되겠네.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 놓고 준비를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2, 3개만 더 준비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6개를 다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교 라인을 짜놓고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중앙대, 동국대에서 중앙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지에 대해서 뭐 논술을 계속 갈지, 적성을 준비를 해야 할지,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하여튼 뭐 어차피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짜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짜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성균관대학교나 이런 데 안 집어넣냐면 뭐 최저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만일 수시 발표가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학사정관 잘 안 눌라 그래요. 수능 못 보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입학사정관이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발표한다는 건 대학교에서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안 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컨슈 방송 보면 성균관대학교 만점자 합격한 거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은 뽑아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되게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 수능을 그렇게 잘 봐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는 거는 발표 날짜도 조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좀 발표 나는 학교들로 좀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국대학교 합격률은 뭐 90에서 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진짜 냉정하게, 정말 이거 가장 냉정해지셔야 돼요. 현실감을 갖고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올라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막 확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지금부터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현실을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거에 맞추셔야 돼요. 이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나겠지만 맞추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표 잘 분석하시고요. 대학 라인 그리고 2개는 아직 안 잡았어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아마 외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다 이거 입학사정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아직 생각 중이에요. 어디를 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5개가 짜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이렇게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6개 대학교를 짜실 때는 상, 중, 하로 짜시는 거고요. 이거 상중하 뭘로 나눠요? 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하셔갖고 대학교 라인 짜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교 6월 성적표에서 9월 성적표 넘어가시잖아요.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 이 정도의 윤곽은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6월 모의고사를 봐왔는데 라인이 동국대학교였어요. 6월 모의고사 라인이 어디였냐면 동국대학교라고 볼게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머 얘가 미친 듯이 잘 봐와가지고 중앙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세요. 이 위로 가면 되겠네.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 놓고 준비를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2-3개만 더 준비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6개를 다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교 라인을 짜 놓고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중앙대, 동국대에서 중앙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지에 대해서 뭐 논술을 계속 갈지 적성을 준비를 해야 할지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하여튼 뭐 어차피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짜놓은 거고요. 2번째는 이 친구 짜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성균관대학교나 이런 데 안 집어넣냐면 뭐 최저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만일 수시 발표가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학사정관 잘 안 넣으려고 그래요. 수능 못 보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입학사정관이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발표한다는 건 대학교에서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안 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컨슈 방송 보면 성균관대학교 만점자 합격한 거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은 뽑아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되게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 수능, 중, 하로 짜시는 거고요. 이거 상중하 뭘로 나눠요? 라고 만약 질문하신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하셔갖고 대학교 라인 짜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학교 6월 성적표에서 9월 성적표 넘어가시잖아요.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윤곽, 이 정도의 윤곽을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이런 거죠. 만약 우리 아이가 6월 모의고사를 봐왔는데 라인이 동국대학교였어요. 6월 모의고사 라인이 어디였냐면 동국대학교라고 볼게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어머 얘가 미친 듯이 잘 봐와가지고 중앙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버리세요. 이 위로 가면 되겠네.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 이런 데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 놓고 준비를 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두세 개만 더 준비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6개를 다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학교 라인을 짜 놓고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가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중앙대, 동국대에서 중앙대 확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할지에 대해서 뭐 논술을 계속 갈지 적성을 준비를 해야 할지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하여튼 뭐 어차피 모의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이 그렇게 중요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짜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짜는 데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왜 성균관대학교나 이런 데 안 집어넣냐면 뭐 최저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만일 수시 발표가 수능 이후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학사정관 잘 안 올라 그래요. 수능 못 보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저는 입학사정관이 수능 끝나고 성적표 나온 다음에 발표한다는 건 대학교에서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안 한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 컨슈 방송 보면 성균관대학교 만점자 합격한 거 말씀드렸죠. 저는 솔직히 성적표 분석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미약하더라도 수능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은 뽑아낸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는 되게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 수능을 그렇게 잘 봐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셉을 잡는 거는 발표 날짜도 조금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좀 발표 나는 학교들로 좀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국대학교 합격률은 뭐 90에서 9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진짜 냉정하게 정말 이거 가장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교 라인 아이들이 가기엔 좀 억울하겠지만 반에서 상위권 학생들 뭐 그런 아이들이 가기에는 딱 좋은 대학교가 바로 건국대학교고요. 입학 평균 등급은 2.5에서 3.1등급인데요. 죄송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뭐 자기 추천이나 이거 교과백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어떤 학교인지. 자, 제가 찾아온 전형은 수시 전형 전형으로서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죄송해요. 미쳤나 봐요. 자, 교과 우수자 전형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미쳤나 봐요. 이게 아침이라서 이래. 졸려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자, 보세요. 수시 전형은요 교과 우수자라는 전형이 있어요. 이건 소개시켜 드리려고 써온 겁니다. 학생부 100%가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교과 가지고만 가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수능에 대한 공부는 지금 하지 않는 상태고 입학사정관만 준비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좀 집어넣기가 힘들고요. 작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2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높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았어요. 이상해. 신방과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신방과가 원래 인기가 많긴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거의 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동물행정보다, 그러니까 동물생명 막 이런 애들 축산 계열보다 높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결과 1.24 정도 등급이니까 되게 높죠. 거의 정규 라인 중에 상정규 라인 아이들이 간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는요. 문과대학이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원 40명 뽑는데 자기 추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전형인 자기 추천 전형이 11명 정도를 뽑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은 지금 KU, 건국대학교, 이 KU 줄임말이겠죠. 건국 유니버시티.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이라서 너 한번 추천해봐 이겁니다. 너 네 자랑 한번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1명을 뽑는 우리는 추천 전형에다가 집어넣을 거고요. 학생부 전형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첫 번째 수능 최저도 있고요. 거기다가 내신도 안 돼요, 얘가. 우리가 다 골라내가지고 계산기 다 때려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자기 추천 전형은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서류가 1000점이에요. 10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기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자소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교과 들어갑니다. 이 생기부 안에 교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가 다 들어가고 뭐 전공 수학 영역과 인성평가인데 이 전공 수학 영역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 얼마큼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요. 걷다가 솔직히 저는 이 말을 그냥 골라왔습니다. 다 골라올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제가 걷다 올려놓을게요. 컨쇼 홈페이지에다가 그 입시 정보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3대 1 정도가 됐고요. 모집 인원이 5명. 이거 보세요. 보세요. 얼마 안 뽑죠. 그러니까 교과백은 얼마 안 뽑는다니까요. 그나마 상경대학교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이거 그거예요. 과가 아니고요. 하나의 전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뽑겠죠. 여기는 당연히. 그런데 5명, 4명 왜 이렇게 뽑냐면 학교는 학교 내신은 그 대학교는 학교 내신은 믿지 않습니다. 어머님 같으면 특목고 4등급 뽑으시겠어요? 저 시골 1등급 뽑겠어요? 그건 참 고민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저 같으면 특목고 뽑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뽑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등급 대 초반 아이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국어국문과 같은 경우는 평균이 1.6이었고요. 최저가 1.84까지 내려갔네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높았다고. 이상하게 신방과가 인기가 많네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1.2도 이거 거의 뭐 완전 개정규 라인이죠, 이 정도면. 걷다가 수학과 같은 경우는 2등급. 이건 문 닫고 들어가는 애 얼마 기뻤을까요? 2.2등급인데 2.2등급은 넣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거였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얘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작년에 애들이 수학과 아이들이 최저를 못 맞춰갖고 대거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최저를 맞춘 거야. 그래서 쫙 올라와. 그렇게밖에는 분석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이 2등급 아이가 들어간다라는 건 솔직히 좀 힘들어요.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아마 기적적으로 들어간 아이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수학과가 2등급이래. 우리 2등급이에요. 그리고 수학과 집어넣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경대학교도 1.8, 1.8, 1.18. 오, 갑자기 빨간색으로 갈까요? 자, 수의학과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건대에서 제일 좋은 과죠. 수의학과. 경쟁률도 23이고요. 5명 뽑다 보니까 끝 1.1. 정규 뭐 1, 2등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학과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 잡으세요. 지금 봤던 게 뭐냐면요. 교과백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백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뽑지 않는 데다가 그나마 이게 6개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1.8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다른 학교로 솔직히 쫙쫙쫙쫙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건대 집어넣는 아이들을 어디다 집어넣겠어요, 어머님? 이 건대에 집어넣는 애들이 어디다 집어넣냐면 서강대 성균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중앙대 집어넣고 경희대 넣고 외대 넣고 하면서 맨 밑에다가 받치는 학교가 건대 거라고요. 아니면은 뭐 중앙대부터 시작한 아이가 건대 중앙에 걸렀다가 밑으로 뭐 동대나 단대로 내려갈 거라고요, 분명.